그동안 해왔던 어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사심보다는 항상 당과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한 어떤 좀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비례정당 대표에 괜찮은 후보 아닌가. 인요한 전 위원장을 그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앉힐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왜냐? 인요한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달라고 그랬을 때 안 맡긴 이유가 뭡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20년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기조를 보면 예. 굉장히 안정적인 걸 선호를 합니다. 아. 지금 뭐 이탈이 제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또 엇박자가 나는 상황, 예.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죠. 그 서울 서대문가. 그러나 본인은 안 한다고 거절을 한 거죠. 최근에는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예요. 곧 출범한다 그러죠. 여기에 당대표를 맡기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게 그런 거 없다,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대표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계속 거론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없어요. 지역 출마는 고사하셔서 아쉽지만 네. 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역할을 드리고 싶다는 게 입장이고요. 생각해보면 인요한 위원장님이 지금은 갑이다. 국민의힘이 유리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한다고 했으면 저는 박수 칠 것 같습니다. 네,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셨어요? 비대위원장 되신 이후에요? 최근에도 만났어요. 예. 원래 뭐 여러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이제 해온 일 저는 또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바탕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힘내시라. 네. 이제 여러분들 기자를 좀 궁금하게 해야 될 얘기도 네. 있죠. 제가 다 기자니까 얘기하면 재미없죠. 너무 궁금. 2020년 당시에도 위성정당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한선교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규정 지으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거든요. 당시에 위성정당 관련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독립적인 정당이죠. 저는 대표고 모든 문제에서 저는 전혀 자유한국당과의 일체의 뭐 상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저와의 불화설은 전혀 사실 묵은 오보죠.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 생각은 그냥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에서 위성정당, 비례정당의 그 순번 정하는 문제를 갖고 당시에 당대표를 맡았던 한성교 의원과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바뀌고 하는 과정. 지금은 비례정당을 맡기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통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강민구 변호사.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에 많은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마음에 좀 빚도 있을 것이고 고마운 존재인데 사실 이 비례정당의 어떤 대표를 맡길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사심보다는 항상 당과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한 어떤 좀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비례정당 대표에 괜찮은 후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예.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의원들이 슬슬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띄워가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가 아마 교통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만약에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충격적이다. 네, 왜냐하면, 어떤 뜻입니까? 충격적이라는 거는? 휘발성이 있어요. 일단은 오. 여론의 주목도, 국민의 기대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게 원래 정식 정당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례정당에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두 인물이 만약에 같이 다니는 모습도 나타나거나 활동을 한다면 이런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아. 문제는 예. 인유한 전 위원장을 그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앉힐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왜냐? 인유한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달라고 그랬을 때 안 맡긴 이유가 뭡니까? 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20년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기조를 보면 예. 굉장히 안정적인 걸 선호를 합니다. 아. 지금 뭐 이탈이 제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또 엇박자가 나는 상황, 예.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인유한 전 위원장을 공관 뭐 비례대표의 뭐 우선순위를 줄 수는 있겠지만 비례 위성정당의 당 대표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요. 예.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을 봤잖아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선거 끝나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사람을 끌어올린다? 쉽지 않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공천의 기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뭔가 확장성을 위해서 모험을 건다 또는 판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예.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다. 그러기에는 지금의 공천 기조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비명행사,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다른 당의 공천에 토를 달고 손가락질한다 한들 국민의 매서운 눈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힘은 권위주의 문화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은 리버럴이거든요. 그래서 국힘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국힘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입틀막 공천이에요. 반유는 싹이 말랐다.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갔던 이미 예전에 나갔든지 뭐 이준석 저 다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그냥 불출마하잖아요.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 패널께 판례를 드렸는데 그 판례에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 과정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 적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숫자가 각각 들어갑니다. 가운데 VS가 있거든요. 왼쪽이 국민의힘, 오른쪽이 민주당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자면은 그 이기는 공천하겠다, 명분 있는 공천하겠다 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주목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빚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 자기가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 현재 공관위원장 모두 경선 붙이거나 아직까지 발표도 안 했어요. 지금 아마 김영동 비서실장은 속이 매우 탈 겁니다. 자기는 단순지 경선인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내 측근들도 경선 아니면 내 발표 안 하고 이기는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난 내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초반에 낙동강 벨트에다가 중진을 험지 배치하고 자리 이동시킨 거 이거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중진의 헌신까지 이끌어내는 그다음에 초기에 예. 그립을 잡는 좋은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95점 넣었는데 5점을 제가 안 준 이유는 뭐냐. 큰 갈등도 없었지만 아직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5점은 감동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감동 없으면 마이너스 5점. 5점. 그거 하나 예. 남았고요. 민주당이 55점을 한 이유는 예. 사실은 제가 60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했지만 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과 배치되는 행동하잖아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유령 공천, 유령 지금 말하자면은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여기에서 제가 60점 낙제점을 주는 것도 조금 많아서 5점 깎아서 55점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머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내홍이 내전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이 점수도 조금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같은 50점대인데 여기 너무 많다. 저기는 아직 적은 거라서 뭐 봐야 됩니다는 건데 60대 60 주신 분이 박시환 교수님의 동점을 줬어요. 그럼 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까 지금? 예, 본질은 도찐 개찐이다.
뭐 국민의힘은 친윤 공천이 본질이라고 봐요. 결국은 윤석열 용산에다가 쓴소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공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질이다. 민주당도 결국은 친명 공천으로 가고 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본질에 있어서 둘 사이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예. 또 공천에서 밀린 사람들 챙겨둘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임기 동안에. 반면에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저희는 차이를 만들었을 뿐이지 예. 공천의 본질,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예.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맞나라는 의구심은 둘 다 똑같이 든다는 점에서 낙제점 수준의 지금 공천 수준을 하고 있지 않냐. 전반전은 그렇습니다. 후반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분 패널 이렇게 보면은 점수 차이가 막 30점, 40점 차이 나게 평가하신 분, 1점 차로 보신 분, 동점으로 보신 분 골고루 좀 나왔습니다.